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꿀벌 육종연구실 최홍수입니다. 오늘 저는 양봉 최신 산업 동향하고 그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병해충 관리 내지는 벌을 이용한 이제 생산물 다양화 내지는 고품질화 또는 소독화 이쪽으로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 그 병해충 관리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이제 그 꿀벌 사양 관리 기술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사양 관리 기술은 큰 틀에서 보면 꿀벌 병해충 관리가 7, 8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월동벌 관리 내지는 봄벌 관리, 봄벌 키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분화될 텐데요. 지역별 그 사양 관리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할 때는 이제 꿀벌 병해충 관리를 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사양 관리까지 병행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이 가지고 있는 주요 질병 또는 해충은 실제 양봉의 경우에 이제 노점합병, 부젖병, 꿀벌 백무병 그리고 해충으로는 꿀벌 응애 그리고 최근 이제 토종벌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바이러스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토종벌에서는 굉장히 공통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질병으로는 노점합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노점합병부터 이제 보시면은 뭐 토종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종벌의 경우에도 결국 벌통 앞에 또는 벌통 뚜껑에 벌통 주변에 이렇게 설사를 하는 게 이제 노점합병 증세의 전형적인 증세입니다. 특히 이 노점합병이 이제 그 많이 이제 발생한 벌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벌들이 제대로 날지를 못하고 힘이 없이 바닥에 이렇게 많이 기어다니는 벌들이 많은 특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월동벌 깨우고 봄철에 그리고 월동 준비하는 가을철에 이렇게 두 시기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그 큰 일교차 때문에 그 가지고 있던 노점화 포자가 이렇게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약재들 중에는 이제 후미딜비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방제 효과가 뛰어난 약재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후미딜비 같은 이제 약재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실제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2월 중순에 월동벌을 깨웠다 그러면 3월 하순경에 때문에 한 달 보름 정도 있으면 이제 노점화 포자가 피크에 달합니다. 근데 이때 약을 사용하셔도 그 노점 포자를 감소하는 효과를 보시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월동벌 깨우고 보름 이내에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사실 비싼 약재를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토종벌 같은 경우는 그 노점합병 자체가 만성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그 벌이 이제 탈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배설을 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설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처럼 가늘게 한 1cm 정도, 1cm에서 한 1.5cm 정도 이렇게 가늘게 이제 탈분하는 게 가장 건강한 그 벌로 보시면 되는데 토종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의 배설을 합니다. 그런데 노점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쌀알 모양의 이제 포자로 장에서 증식을 하는데요. 실제 노제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는 서양종 꿀벌에만 있던 그 노제마 아피스라는 게 있고 원래는 토종벌에만 있던 노제마 세레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노제마 아피스는 거의 없어지고 노제마 세레나가 양봉에도 많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2009년도에 토종벌 낭충봉화 부패병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 빈 벌집에 꿀이 저장돼 있을 때 양봉이 이제 꿀을 훔쳐먹고 하면서 이제 노제마가 토종벌에 있던 노제마가 양봉에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요. 실제 이런 토종벌에 있는 노제마 그 세레나 같은 경우는 기존 방제 약재로는 거의 방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노제마 세르나 때문에 후미딜비를 심하게는 한 10배 이상 그 과량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노제마 포자가 완전 방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무관심하게 또는 이제 그 약재니까 그냥 좋겠다 생각을 하고 사용하시는 그 약재들 중에 후미딜비 같은 경우는 벌꿀에 잔류됐을 때 발암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잔류가 되지 않게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른 봄철 그 월동벌을 깨우고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아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른 봄철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5월, 6월, 7월 이 무렵 이제 벌꿀 생산할 때는 정리체미를 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물에 대한 잔류 문제는 극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늦가을에 또 월동 사양할 때 노제마 약재를 또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때 사용하시면 이른 봄철에 1년 정도만 이른 봄철에 한번 늦가을에 한번 사용하시면 그 다음에는 늦가을에 이제 사양했던 그 저장되어 있는 설탕 사양한 그 사양액이 그 노제마 약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철에는 추가로 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약재로 이제 고효율 방제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노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노제마 발생하고 쭉 피크에 갔다가 5월 무렵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서 7월 되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없어지는데 노제마를 굳이 방제 약재를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토종벌 뭐 양봉 다 똑같습니다. 이 시기가 뭐냐면 육아 시기입니다. 봄철 육아 시기고 이 시기에 성충들을 올바로 육아를 해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꿀이 생산되는 시기에 꿀 생산에 굉장히 그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이때 노제마 방제가 적절하게 잘 된 농가와 노제마 방제를 하지 않았던 농가의 그 소득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겠죠. 특히 이제 지금 토종벌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낭충봉화 부패병 바이러스가 발병하는데 실제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다 복균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복균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발병하는데 이 노제마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요인들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니 실제 노제마 방제를 미리 해놓으면 다른 그 지역 내지는 다른 농가에 비해서 이제 낭충방화 부패병 발생하는 빈도도 훨씬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제마는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나 토종벌 같은 경우는 낭충방화 부패병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니 사전 예방적 목적의 방제는 사실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미생물성 질병 중에 이제 그 중요한 질병인 부조병이 있는데 이 부조병 같은 경우는 서양종 꿀벌에만 이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줍니다. 실제 토종벌은 부조병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이고요. 부조병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이 병이 유럽 부조병, 이쪽이 이제 미국 부조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럽 부조병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충이 하얗게 이렇게 마르면서 벽 쪽에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옥시테라마이신과 같은 항생제 사용하면 초기에 발견했을 때 이제 쉽게 방제를 하실 수 있고요. 미국 부조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충 자체가 아예 녹아서 갈색을 띠면서 생선성 냄새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끈적끈적거리고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됐을 때는 미국 부조병 같은 경우는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 부조병 아주 초창기 때는 이제 방제가 될 수 있으나 벌집 내 이런 증세를 보인다고 하면 소각 처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각 처리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미국 부조병이 발생한 농가에서 이런 벌통이 한 통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퍼져서 한두 달 사이에 전체 한 몇백 통, 200통 이상 되는 벌통에 다 감염이 돼서 이제 폐사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이걸 가지고 약도 처리해보고 또는 이제 벌집이 멀쩡해 보이는 벌집은 또 다른 벌집에 집어넣어주고
또 이제 먹이는 아까우니까 또 그 먹이를 또 다른 벌통에 집어넣어주고 또는 이제 남아있는 일벌들도 다른 벌통에 합봉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양봉하시는 분 스스로가 이제 질병을 자기 봉장에 퍼뜨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죠. 특히 미국 부조병 같은 경우는 노제마와 같이 이렇게 포자로 증식을 하는데요. 이 포자가 한 봉장에 미국 부조병이 발생했을 때 그 체장 한 10여 년 가까이 토양에 잔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봉장을 한 봉구수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봉장을 한 두세 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외부 환경적으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꼭 그 봉장에서만 어떤 특정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미국 부조병 같은 그 균들이 항상 그 토양이나 이런 데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토양 살균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서 미국 부조병 같은 경우는 처리 방법은 내검하면서 조기에 확인을 하시면은 그 벌통에 한해서는 저녁에 이제 벌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그 벌통을 소문을 닫고 벌통을 같이 벌과 함께 태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이제 금방 이제 퍼져버리는 거죠. 실제 봉군 관리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조기 방제 목적으로 이렇게 태우시면 다른 벌통에는 큰 피해가 없는데 관리 자체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어 있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봉장의 벌들이 다 상태가 다른 경우 단상이 있고 개상이 있고 삼상이 있고 그런 이제 벌 수가 다 다른 경우 벌 세력이 다 다른 경우에는 부조병이 발생한 벌통을 대상으로 또는 부조병이 발생한 벌통의 벌들이 벌과 벌 간의 상호 도봉을 해서 이미 질병이 확산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봉장에 있는 벌통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벌수 그리고 봉판수 먹이 저장량이 동일하게 관리하시는 게 실제로 봉군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질병 예방적으로도 좋고 생산성 또는 관리 노력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금을 쭉 하시다 보면 고정 양봉이 됐든 이동 양봉 하시는 분들이 됐든 실제 이제 그 본벌 키울 때 내지는 가을에 이제 질병이나 해충 방제를 하는 시기에는 항상 이제 그 관리하는 지역이 일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지역의 경우 유입되는 화분 내지는 꿀의 종류에 따라서 벌통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검하시다가 원래 벌통에서 나는 냄새가 아닌 악취 내지는 이취가 나면 반드시 어떤 미생물에 의한 그 유충 폐사 내지는 유충 질병이 퍼지고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항생제를 한번 처리해 주시는 게 결국 이제 병진이 더 심해지기 전에 봉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미생물성 질병 중에 이제 진균, 특히 곰팡이와 같은 진균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백무병인데요. 사실 이 백무병은 1980년대 중반 그 무렵에 우리나라 양봉 벌의 한 80% 정도가 폐사를 하게 된 굉장히 심각한 토종벌과 비교해 보면 토종벌 낭충봉화 부피병과 유사한 형태의 폐사율을 보였던 질병인데요. 뭐 특별한 약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곰팡이성 질병이고 지금 이제 그 관리하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백무병이 발생하지 않은 벌통에서 여왕벌을 만들어서 여왕벌을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이제 백무병 병증이 보이는 벌집은 따로 빼서 소각을 하시고 벌을 최대한 밀착 내지는 압축을 시켜주시는 게 초기 대응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꿀벌응애 설명드리기 전에 바이러스병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병이 이제 서양종 꿀벌에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인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서양종 꿀벌은 그 바이러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연구한 결과로 보면 서양종 꿀벌하고 토종벌하고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서양종 꿀벌이 분비하는 로얄젤리에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물질이 토종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에 서양종 꿀벌이 폐사하는 경우는 없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그 바이러스 약한 품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품종들은 분명히 그 로얄젤리 내에 바이러스 저항하는 물질들이 적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토종벌의 경우에 이제 낭충봉화 부피병과 같은 치명적인 유충 질병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서양종 꿀벌의 경우에는 이제 도거나 이런 비율이 토종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바이러스 병이 실제 봉군 관리를 잘 하시면 바이러스 병이 그 벌통 내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균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벌은 개체별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집단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벌들이 또는 벌의 이제 사회적 계급이 굉장히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는 봉군의 경우에는 이런 바이러스 병에는 굉장히 강하게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토종벌하고 양봉하고 동일한 그 해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뭐 피해를 주는 형태는 좀 다릅니다. 꿀벌 부채 명나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꿀벌 부채 명나방의 경우 서양종 꿀벌에는 월동 먹이용으로 이제 그 먹이장을 만들고 있을 때 그 먹이장을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이제 나방 유충들이 깨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벌집을 이제 망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토종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공간이 불필요하게 넓게 이제 관리를 하시다 보면 벌집의 이제 일정 부분에서 이런 소충이 발생하고 이런 꿀벌부채 명나방 소충이라고 이해하는 꿀벌부채 명나방이 발생한 벌통은 도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꿀벌부채 명나방 그 방지하는 약제도 이제 개발돼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약제 사용을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봉에서 가장 큰 피해, 생산성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꿀벌 응애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꿀벌 응애는 원래는 야생벌에 있는 게 이제 응애류, 진드기류가 이제 야생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응애 종류는 이와 같은 이제 꿀벌 응애, 바로마이트라는 꿀벌 응애, 그리고 이제 가시응애 이런 것도 두 종이 있는데요. 실제 유충하고 같이 생존을 하면서 이제 유충을 흡집하면서 그 정식을 하니까 이렇게 흡집을 당한 유충이 성충화됐을 때는 날개 불구 내지는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야기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미된 꿀벌 응애 한 마리가 봉개되기 하루 전날 뚜껑이 닫히기 하루 전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 이제 새끼를 넣고 이 남매 간 교배를 해서 나중에 일벌 같은 경우는 일벌이 이제 이렇게 우화돼서 나올 때 세 마리가 같이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숫벌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들어가면 6마리가 나옵니다. 단지 이제 3일 정도 이제 우화되는데 3일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숫벌에 이렇게 많이 가는데요. 그래서 숫벌 번데기 왜 이제 이렇게 숫벌에서 많이 생산되냐면 꿀벌 응애 방제하는 방법 중에 숫벌집 양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벌 자체가 워낙 영양도가 높다 보니까 꿀벌 응애들이 숫벌에 이렇게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벌집을 인위적으로 양성해서 꿀벌 응애를 유인해 가지고 죽이는 숫벌집 유인 포살 방법도 그 응애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응애를 유인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숫벌 번데기가 식품 원료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응애도 잡고 숫벌 번데기도 생산하고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약제 방제를 해서 이제 방지하는 방법은 뭔가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화학약제들 중에 특히 뭐 유기약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가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꿀벌 응애 약제를 사용했을 때는 봉판이 깨끗하지 않더라. 그 말은 뭐냐면 꿀벌 응애 크기만큼 아주 작은 꿀벌 유충들도 피해를 봐서 그 유충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꿀벌 응애 약제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는
봉군이 증식하는 속도가 조금 느린 그런 특징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약재들 중에 그 지금 이제 플루바리네이트 왕스 스트립제 있지 않습니까? 왕스나 만푸골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약재들의 주 원료가 플루바리네이트라는 약재입니다. 플루바리네이트는 장시간 사용하게 됐을 때 꿀벌 응애의 저항성을 내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시간 처음에는 한 개만 사용해서 효과가 좋다가 나중엔 2개, 3개, 4개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다른 약재를 순서를 정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개미산의 경우에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은데 개미산은 이제 사용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죠. 특히 여름철 사용하시면 안 되고 봄철, 가을철 이 무렵밖에 사용이 안 되고 특히 봉개된 봉판 이렇게 이제 봉개된 봉판 안에 있는 응애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개미산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떤 약재도 꿀벌한테 이로운 약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그 꿀벌 응애의 생리 생태, 꿀벌의 생리 생태를 잘 이용해서 방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특히 이제 개미산의 경우에도 자칫 잘못 사용하시면 꿀벌이 같이 죽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특히 그 개미산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전에 그 화공약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공약품 판매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비축분을 사용하시고 있는 그 외에 새로 신규로 구매를 하시려면 화공약품점 가서 사셔야 되고 그 양봉원에서는 이제 못 팔죠. 그리고 화공약품 취급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봉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재가 또 천연 유기산 중에는 옥살산이라는 그 유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살산 사용 방법은 뭐 훈증하는 방법도 있고 또 흘림하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키친타올에 옥살산 25 그램 그리고 그 저기 푸드 그레이드 그 글리세린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먹어도 되는 이제 글리세린하고 같이 글리세린 25ml 하고 섞어 가지고 녹여서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녹여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여서 그걸 이제 키친타올에 적셔 가지고 그 키친타올을 꾹 짜서 최종 무게를 30g으로 맞춰 가지고 가을철에 그 소강대 위에 이렇게 수건처럼 펼쳐서 놓으시면 실제 월동 기간 내내 사용하시면은 혹시 이제 벌통 내에 꿀벌과 같이 월동하고 있는 응애를 아예 이제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봄철 내지는 그 한 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응애를 제외하고는 큰 응애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술 이전에서 그 약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약재 그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농가분들께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 이제 귤도 많이 생산되고 하는데 많이 드시죠. 귤, 오렌지, 자몽 다 똑같습니다. 이런 껍질들을 말리셔가지고 훈연기에 넣고 쑥하고 같이 훈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이렇게 볼통에 계속 분무를 하셔가지고 소문을 닫고 한 1, 2분 있다가 소문을 열어주시면 외부에 나와 있는 응애들은 바닥에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응애가 이렇게 터져 나올 때 이 시기에 이제 약재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경남 또는 이제 전남 쪽 순천 이런 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현장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쑥을 훈연할 때 아예 내검할 때 계속 그 귤 껍질 태운 걸 사용하시면서 응애 방제를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본바이어에서도 그렇고 귤 껍질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응애를 방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손쉽게 방제하시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전남북 마찬가지 경남북 사실은 경남북이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었고 최근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전국이 다 이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해충 중에 하나가 이 베스파 벨루티나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등말벌, 뭐 등급말벌, 정확한 명칭은 등급말벌로 저희들이 이제 호칭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등급말벌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오고 이제 프랑스도 가서 굉장히 큰 피해를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2004년 이 무렵에 이제 처음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옥살산 가지고 꿀벌 응애 방지하는 걸 좀 동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글리세린하고 아까 이제 키친타올 같은 거, 그다음 옥살산 가루로 된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시고, 유기산 같은 경우, 랩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요. 유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게 사용하시는 농가분들이 피해를 더 많이 봅니다. 눈이나 코 점막에. 그래서 그 고글 같은 거 또는 장갑 꼭 반드시 이제 구비를 하시고, 저울도, 전자저울도 조그만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글리세린을 25ml 정도 이렇게 따로 이제 저울에 달아 놓습니다. 그다음 이제 글리세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10에서 15초 정도 데웁니다. 데우는 중에 이제 옥살산을 25g을 저울에 또 달아서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 이제 막대 같은 걸로 데워진 글리세린에 이제 옥살산을 넣고 한 2분 정도 이제 저어줍니다. 이렇게 저어주면 이제 사실 다 녹지를 않아요. 그 글리세린이 식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해서 다 녹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옥살산이 군증되면서 결국 그걸 다루시는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한 10초 정도 전자레인지 돌려서 또 다시 녹여주고, 이런 것들을 한 2, 3회 정도 반복하셔가지고 완전히 녹이시면 됩니다. 이제 키친타올에다가 이제 적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충분히 다 적셔가지고 꾹 짜서 무게를 30g까지 31g으로 이제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무게 재서 이제 그걸 지퍼백 같은 데 넣고 이제 딱 밀봉해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남은 액은 다시 다른 걸 적실 때 또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벌통 위에 펼쳐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을철 이전에, 그 가을철에 이제 월동 먹이 줄 때나 그 월동 준비하실 때 사용하시면 실제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까지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실제 또 봄철에는 이런 약효가 다 떨어지게 되면 일벌들이 이 타올을 다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방제 시험도 했었고 방제 트랩도 만들고 했습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등급말벌은 높이 한 1m, 폭 한 60cm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장수말벌이 가장 큰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수말벌은 실제 한 봉군에 활동하는 일벌 수가 한 300에서 50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들은 한 거의 10배 정도인 3,000에서 5,000마리 정도가 활동을 합니다.
말벌 일벌 한 마리는 하루에 먹이 활동을 그 10회 10번 이상 10번 정도 나가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5천 마리 정도가 10번 정도 먹이 활동을 나가게 되면 아주 좋은 벌 한 통 내지는 두 통이 그냥 하루에 싹 없어지는 그런 문제를 이제 야기를 하는 거죠.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벌통 앞에서 이렇게 일벌을 죽이니까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등급말벌은 벌통 앞에 와서 내지는 양봉장 주변에서 공중에서 벌을 채갑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벌한테 고르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이제 해충인데요. 실제 이제 이런 그 등급말벌은 또 장수말벌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장수말벌은 사실은 성충은 먹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말벌 종류들이 성충도 막 먹고 하는 그런 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성충은 그냥 죽이고 벌통에 들어가서 유충을 훔쳐와서 이제 자기들 유충을 키우는데 먹이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가져갔었죠. 근데 등급말벌 같은 경우는 자기들 먹이원의 85%를 꿀벌만 집중적으로 먹습니다. 특히 이제 잡으면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데 이제 앉아가지고 머리하고 배는 떼내고 가슴만 껍질을 까서 근육만 씹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형적인 그 위치, 그러니까 그 봉군이 이제 있는 위치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약 지상에서 한 10m 정도 이상 되는 높은 나무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또 가을철에는 잘 보이나 잎이 무성한 시기에는 또 벌집이 잘 관찰되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봉군을 직접 이제 파괴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농가분들이 이제 잘 방지하는 방법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등급말벌이 됐든 장수말벌이 됐든 방지하는 데는 가장 최적기는 이른 봄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기 봉군이 형성되고 또는 이제 초기 봉군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른 봄철에는 여왕벌이 봉장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이제 월동을 끝내고 나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양봉장 근처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한 2월, 3월, 4월, 5월 달까지 잡는 트랩에 포획되는 말벌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4월까지는 이제 전부 그렇고요. 5월부터는 이제 거의 대부분 5월까지는 거의 대부분 여왕벌을 포획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한 마리가 그 여름철, 가을철에 5천 마리, 3천 마리를 잡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방제 그리고 월동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11월, 12월 이때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동 들어가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왕벌들이 또 양봉장 근처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에만 적절하게 방지하시면 말벌 피해를 거의 입지 않고 이제 그 한 해를 보내시는 그런 지역들, 그런 농가분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 트랩을 설치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는 양봉장 근처에 와서 날아다니는 일벌들을 채가는 그런 그 습성을 보이는데 벌통 근처에 유인 트랩을 놔두셔 가지고는 크게 효과를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다 증명을 했었는데요. 양봉장 한 10m, 20m 떨어져 있는 양봉장 인근에 트랩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말벌이 날아오는 방향을 보시고 그쪽 방향 양봉장 외곽에다가 트랩을 설치하시면 양봉장으로 오면서 이미 그 트랩으로 유인되는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양봉장 내에 오면 내 이제 위치를 해놓으시면 이미 일벌들 피해는 보면서 어쩌다 이제 가끔 한 마리씩 트랩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벌 포획기 설치하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